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 달린 이 댓글들을 최대한 많이 선정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이고요. 저는 KYC 1년 넘게 대기 중입니다. 언제쯤 통과하려나요? 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제 채널에 제일 많이 달리는 댓글 질문 중 하나인데요. 제 답변은 KYC 대기 중인 분들은 언제 통과가 되실지 아니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다시 재신청 기회가 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도 KYC는 지속적으로 통과 중이고 재신청 기회가 오는 분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인내하시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모든 것을 다 차려놓고 짠 하고 오픈하겠다라는 건데 그것보다는 오픈을 하고 하나하나 기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유저들이 따라가기도 쉽고 이해도 빠를 거라고 봅니다. 완제품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사용하나 하는 생각이 있네요. 신규 진입자들이 무슨 수로 다 이해하며 따라가냐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거의 가상화폐 전문가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라는 글을 남겨주셨고요. 저도 이 글에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올해 어떻게든 오픈 메인넷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1인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늦어도 내년 파이디 3월에는 꼭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와의 관점이 좀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면 아마 이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을 공유를 해드리자면 일단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아시겠죠? 첫 번째는 KYC 1,500만 명 도달하는 거고 두 번째는 마이그레이션 1,000만 명에 도달하는 거 세 번째는 유틸리티 앱 100개 앱에 도달하는 건데 사실 이것은 그냥 구체적인 수치일 뿐인 것이고요. 원래의 목표는 이것이었죠. 하나는 KYC와 마이그레이션을 충분히 완성시킨다. 두 번째는 폐쇄형 기간 동안 유틸리티가 존재하는 생태계를 완성시킨다. 이 두 가지인데 대다수의 분들이 이 KYC 문제보다는 유틸리티의 문제 쪽으로 많이 포커싱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해보았을 때 다수의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코어 팀이 KYC는 사실 다 완성을 했는데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 물량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천천히 진행을 시키고 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시고 파이코어 팀이 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니 KYC는 시간 끌기용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완벽하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현재 코어팀 입장에서 더 급하고 더 중요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 KYC와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이 알고리즘 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기술적으로 완벽에 가까워지지 않으면 프로젝트는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 시 아주 큰 리스크에 취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여러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유틸리티 개발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보안 전문가 웨스 스펜서가 파이 탈중앙 KYC를 리뷰하고 나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파이의 이 모든 아이디어와 현재 프로그레스를 확인을 해보면 이것은 칭찬할 만하고 매우 대단한 업적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웨스 스펜서는 코어팀이 동시적으로 숙제가 있음을 또 언급을 해주었는데요. 이 KYC에 사용된 아이디에 대한 안전한 폐기 처분에 대한 솔루션도 동시적으로 제시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으로 전문인이나 일반인들도 설득될 수 있어야 함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파이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고 그렇게 유명세를 떨칠 네트워크가 아니라면은 어설픈 KYC 시스템을 가지고 진행을 하더라도 큰 태클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 네트워크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될 시 세계적으로 여러 미디어에 보도가 되고 하나의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낼 정도라면 아무래도 엄청난 공격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제가 2-3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 월드코인이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상에 등장하게 되면 무조건 큰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월드코인은 이 공격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이 월드코인의 중요 포인트가 될 것이다. 저는 몇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도 이것을 보고 똑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월드코인이 작년 7월 거래소에 상장이 되자마자 어마무시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홍채 이미지를 스캔하고 그것을 해시화하고 이것을 고유의 지갑 주소로 만드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홍채 이미지는 영구 삭제가 그런데 그 삭제가 된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
문제 중 하나로 손꼽혔습니다. 월드코인은 이런 약점들이 하나씩 잡히면서 유럽이나 아프리카 국가, 아시아 국가 등에서도 여러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요. 또 프로젝트를 진행을 시키는데 큰 차질이 생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파이는 홍채 이미지는 사용을 하지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파이의 탈중앙 KYC를 보면요. 각국의 각종 아이디를 모아서 이것을 어떻게 기계 검증을 해왔는지, 그 정확도는 얼마나 뛰어났었는지, 그리고 일반 검증자들이 이것을 검증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 경우는 없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디가 어떻게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폐기 처분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기술적 부분을 대중에게도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특히 이 파이 프로젝트를 반대할 수 있는 세력들, 특히 파이의 조그만 이 빈틈이라도 찾아내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프로젝트를 붕괴시키려는 그런 전문인들을 또 설득시킬 정도의 완벽한 KYC 기술이 코어팀에서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파이 코어팀이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파이오니어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체감적으로 99% 이상의 파이오니어 분들은 KYC는 이미 이 정도면 됐고 파이코어 팀의 생태 개만을 위해서 지금 시간을 고의적으로 지체를 시키고 있다. 대부분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충돌이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을 보겠습니다. 2023년 초에 1차 마이그레이션을 하였고 현재 파일을 받았는데 그 이후 추가 마이그레이션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며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추가 마이그레이션은 2차 마이그레이션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관련해서는 코어팀에서 나온 최신 뉴스는 없는 상태고요. 일단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타이밍적으로 보았을 때 1차 마이그레이션조차 현재 KYC 통과 비율 대비 50%도 지금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2차 마이그레이션을 얘기하기엔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기술적으로도 2차 마이그레이션이 시작이 되려면 추가 락업 기능 등등 여러 가지가 더 개발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2차 마이그레이션을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월드코인은 10분 만에 세팅이 되던데 왜 파이코인은 4년이 넘어도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주셨고, 저는 월드코인을 필리핀에서 2021년에 신청을 했는데요. 아직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코인 채굴은 필리핀에서 바로 앱을 가입을 해서 채굴을 시작할 수 있었고, 또 KYC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4분 만에 통과를 하였고 마이그레이션은 2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루어지기는 한데요. 저는 월드코인보다 전 세계적으로 동참을 할 수 있는 이 파이코인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UBI 개념 코인에서는 저는 월드코인이 대단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는 있지만 제 마음속 순위는 언제나 파이가 1순위고요. 2순위가 월드코인입니다. 다음 질문을 보면요. 임시 승인 상태에서 제 지갑으로 파이코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승인이 완료되고 마이그레이션이 되어야지 제 지갑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임시 승인 상태에서는 파이를 받을 순 없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갑 주소가 부여되었다라고 해서 그 지갑이 활성화가 되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 지갑 주소가 활성화가 되려면 일단 KYC를 통과를 하고 마이그레이션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KYC 진행 중이신 분들 또는 KYC를 통과만 하신 분들은 블록체인에 접속을 하셔서 메인넷에 본인 파이 지갑을 검색을 하시더라도 이 지갑 주소가 검색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갑 주소는 테스트넷에서만 검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KYC 통과를 하시더라도 마이그레이션까지 완성이 되어야 그 지갑 주소가 메인넷에서 활성화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파이코인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보면요. 이 코인은 블록체인이 어떻게 구성되는 걸까요? 휴대폰으로 블록체인이 작동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파이 블록체인은 PC 노드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은 현재 폐쇄형 메인넷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3개로 이루어진 코어팀 노드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넷에 현재 개인 노드가 약 20만 개 이상 참여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마어마한 노드가 지금 준비 중인데요. 코어팀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할 경우 이중 조건에 맞춰줘서 이 노드 중 슈퍼 노드와 일반 노드로 선정을 해서 탈중앙 방식으로 전환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의 파이 앱은 블록체인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요. 이 파이의 생태계 유틸리티를 참여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참여도에 따라 파이코인이 보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 보상은 여러분들이 KYC를 통과를 하게 되면 파이 블록체인에 있는 여러분의 지갑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네, 또 다른 댓글을 보면요. 머니그램을 통해서 현지 법정화폐로 사용이 되면 파이코인을 거래소에서 거래 안 해도 될 걸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셨죠. 현재 스텔라 네트워크와 이 머니그램의 파트너십이 성공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건 하나의 송금망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머니그램이 사실 리플과의 파트너십 때 큰 프로그레스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었고, 또 리플이 SEC에 소송이 걸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 머니그램은 리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텔라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는데, 그 이후 이 머니그램은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핀테크에서 최고의 블록체인 사용 수상 기업으로도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스텔라의 장점은 세계의 모든 자산을 쉽게 토큰화 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고, 매우 저렴하고 빠르게 이 자산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머니그램은 그 토큰화된 자산을 세계 각국의 법정화폐로 아주 쉽게 교환해 줄 수 있다는 그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송금 라인이 세계적으로 잘만 구축이 된다면,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필리핀으로, 필리핀에서 아프리카로 송금을 할 때 이것이 암호화폐든 법정화폐든 큰 수수료 없이 몇 초 안에 바로 즉각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송금망이 세계에서 그 어떤 블록체인보다도 현재 빠르고 크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파이코인이 참여를 하게 되면 파이코인을 현금화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직관적으로 쉽게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파이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살다 보니 혹시 중국 정부 정책으로 파이가 중국에서 KYC도 안 되고 오픈 메인넷이 되더라도 중국만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글을 주셨습니다. 일단 중국 파이오니어들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다수가 지금 KYC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요. 마이그레이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모더들 또한 X에서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중국 가계정에 의해서 신중한 KYC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코어팀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중국 규제와 맞닿는 부분인지는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열린 코어팀의 AMA에서 코어팀이 아직도 여러 국가와 지역의 규제 관련해서 바쁘게 여러 법률인들과 프로그레스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중국도 그 지역이나 국가 중 하나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측은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도 저도 디테일한 어떤 힌트나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약 최악의 경우 중국이 QRC를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 파이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이 파이 네트워크는 퍼블릭 블록체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파이코인은 꼭 파이 지갑이 아니더라도 호환될 수 있는 여러 지갑이 개발이 된다면은 그 지갑으로도 전송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니콜라스가 얘기를 이제 공식적으로 한 부분이고요. 파이 지갑은 생태계 참여를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지갑으로 사용이 되어질 것이고요. 또 이 지갑은 파이 브라우저 안에서 1인 1계정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갑의 용도로 사용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하지만 파이코인 전체를 보았을 때는 외부 거래소라든지 파이 블록체인과 연결되는 지갑으로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 방법까지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파이 KYC는 규제가 될 확률이 있더라도 오픈 메인넷 이후에 모든 비스탁형 지갑에 사용되는 파이코인까지는 일일이 다 규제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안 되겠죠. 결국 이 중국이라는 국가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가치를 올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그 누구도 부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인내하시면 중국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댓글을 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일이 복잡해서 언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냥 탈퇴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셨습니다. 또 희망 고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트코인의 사토시 나카모토는 2010년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과의 여러 의견을 공유를 하다가, 저를 믿지 못하시거나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저는 당신을 설득시켜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마음인데요. 저는 파이코인을 개발하는 코어팀도 모도도 아니지만 이미 3년 전부터 이 파이코인이 왜 다른 타 프로젝트와 다른지, 또 스캠이 아닌지, 아니면 다른 길을 걸어가야 했는지, 왜 쉽지 않은지에 대해서 충분히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렸고, 현재는 폐쇄형 기간의 막바지를 위해서 지금 스퍼트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분들이 이 파일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제 영상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제 컨텐츠를 또다시 반복을 해야 되거나 똑같은 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까지 설득시켜드릴 시간이 있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저에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